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의은이님과 정동현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엔비디아와 반도체 섹터가 왜 이렇게까지 폭등을 했는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폭등 속 묻힌 비극적인 소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나스닥 증시는 상승했지만 채권은 대폭락하며 끝이 났습니다. 어제는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는 개별 기업 소식들이 꽤 많이 들려왔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4월에 애플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52% 상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올해 1월 2월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상당히 하락한 수치가 나왔지만 3월이 돼서 12% 상승하는 수치가 나오며 좀 회복을 해주더니 기어이 4월 수치는 무려 52% 상승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한때 2% 넘게 상승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가격 인하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 아니겠냐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승폭은 전부 반납하고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와 반도체 섹터가 매우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가 8조 원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돈으로 고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xAI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는 엔비디아의 H백을 2만 개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10만 개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에 좋게 영향을 끼쳤고요. 또 이것 말고도 TSMC가 올해 AI 가속기 시장이 25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여기저기서 호재가 쏟아지며 크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반도체 섹터에 좋은 분위기를 몰고 왔냐면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AI PC 시장이 2028년까지 전체 PC 시장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낸 거예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퀄컴과 암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에 퀄컴의 최신 칩이 들어간다는 게 밝혀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퀄컴은 또 암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칩을 제조했죠.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어제 퀄컴과 암의 주가는 좋게 상승을 했고 반도체 섹터에도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도 좋은 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채권이 대폭락을 한 건데요. 아마 채권만 아니었으면 나스닥 증시나 반도체 섹터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제 채권의 흐름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 장 초반까지 닐 카시카리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은 잘 소화를 해주고 있었어요. 애초에 비둘기파적인 소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고 최근 연준 위원들은 어차피 매파적인 소리만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며 넘겼는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4개월 만에 최대 수치인 102가 나오면서 불안한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대부분의 경우에 노동시장 상황이 큰 영향을 받는 지표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약간 충격이 좀 있었고요. 또 이 와중에 새벽에 진행된 2년물과 5년물 국채 입찰이 굉장히 안 좋게 끝났습니다. 일단 응찰률을 보자면 2년물은 2021년 11월 이후 가장 안 좋은 수치가 나왔고 5년물은 2022년 9월 이후 가장 안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입찰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해외 투자 수요가 너무 크게 떨어졌어요. 이게 지난달만 해도 66.2%였는데 이번에 57.9%가 나와버린 거예요. 역시나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럼 도대체 해외 수요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경제 지표가 계속 강하게 나오며 금리 인하 기대 시점이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시작할 때만 해도 올해 안에 6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할 거라는 예측이 많았었지만 이제는 한 번이라도 할까 말까 한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채권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달러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왜냐면 다른 해외 중앙은행들은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곧 시작하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더욱더 미국 달러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게 달러가 적당히 강세를 띠면 오히려 채권으로 수요가 몰려요. 왜냐면 환차익까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적당한 강세를 넘어서 지금처럼 초강세를 띠게 되면 환해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채 수요가 약해지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 오늘 또 7년물 국채 입찰까지 있어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금요일 PCE가 예상대로만 잘 나와준다면 채권이 이때를 기점으로 잘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모든 구독자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